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 정도는 현재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모든 발견마다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몇 발견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나머지 심지어 회의적인 과학자들까지도 외계인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태비의 별인데요. 이 별은 마치 주위에 인공 거대 구조물이 있는 것처럼 빛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KIC 8462852 또는 간단히 태비의 별은 백조자에 위치한 신비한 천체로 태양으로부터 약 14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은 별로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태양보다 약 50% 더 크고 1000도 정도 더 뜨겁고 우주에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은 관측사상 가장 이상한 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별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천문학자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속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별을 감지하고 연구하는 여러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눈에 띕니다. 이 방법은 별을 발견하는 데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을 탐지할 수 있게 해주었죠. 바로 외부 행성입니다. 즉 바깥 세상, 멀리 떨어진 별을 공전하는 별이죠. 외부 행성은 태양계에 대한 모든 미스터리 열쇠를 쥐고 있고 우리가 묻기를 두려워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이 방법을 통과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그 핵심은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 곳에 있는 빛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무언가가 그 바로 앞으로 날아갑니다. 빛이 너무 밝고 물체는 너무 멀고 빨라서 그것이 새였는지 박쥐였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잠시 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자체가 순간적으로 희미해져서 잠시 깜빡거렸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물체가 얼마나 컸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깜빡거림이 얼마나 길고 강했는지 고려하면요. 통과 측정법은 행성이 관측 지점과 문제의 별 사이의 궤도를 통과할 때 별의 조각을 측정합니다. 짐작했겠지만 이 방법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결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측정법을 사용할 때 많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기록적인 수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총 약 850개나 말이죠. 태비의 별은 태비사 보야지안 박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교수는 이상한 성질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별들은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약 1% 정도 희미해지는 반면 태비의 별은 훨씬 더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이 현상의 최초 관측은 1890년에 기록되었는데 1989년까지 이 별의 빛의 약 20%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행성이 지나가는 것만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행성이 공전하는 별 자체보다 더 커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별들은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이 수십억 년 동안 같은 밝기를 유지합니다. 천문학자들이 태비의 별이 생명주기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알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별빛에 어떤 장애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빛이 희미해지는 걸까요? 이렇게 희대의 추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긴 과학수사라고 해야 할까요? 2016년에 보야지안 박사와 팀은 태비의 별빛이 그저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빛이 원래 상태로 복원되었다가 다시 희미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연구팀은 심지어 빛이 희미해지는 패턴을 발견하여 다음번 밝기의 변화가 일어날 시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이론이 탄생합니다. 태비의 별 주위엔 아마도 수많은 거대한 해성과 소행성들이 공전하고 있을 겁니다. 물체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밀집된 곳이 별의 빛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론은 빗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군집은 어린 별들이 형성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만 관찰되며 태비는 그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게다가 별 주위의 많은 수의 해성들은 엄청난 양의 적외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고려해보세요. 밝기의 변화는 매번 일정합니다. 일부는 대칭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별 주위를 공전할 때마다
혜성의 집단이 엄격한 순서로 이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혜성은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니까요. 그 움직임은 지구상의 관찰자가 보기에는 거의 무질서에 가깝습니다. 혜성처럼 보이지만 엄격한 패턴으로 이동한다고요? 네, 그게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별 주위를 도는 구조의 개념은 천문학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이슨 구라고 합니다. 가설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는 별에서 에너지를 채취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 주위에 위치한 많은 수의 얇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 크기의 태양 전지판 같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디어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구조들은 상대적으로 발견하기 쉽다는 점인데요. 별을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구는 우주에 고도로 진보된 문명이 존재한다는 첫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태비의 별의 밝기 변화를 유발하는 다이슨 구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자 별의 해당 영역에서 무선 신호를 감지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문명을 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데이터는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다이슨 구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무선 신호 같은 건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머나먼 미래에는 우리 역시 무선 신호를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통신하는데 우편 서비스만을 이용했었죠. 은하계에서는 300년이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 완전히 낯설 정도로 놀라울지 상상해 보세요. 어쨌든 과학계는 애초에 태비의 별의 미스터리에 있어서 외계인 이론을 시험해 본다는 결정 자체에 격분했습니다. 회의론자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자연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난 후에야 초자연적인 것을 고려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훨씬 더 근거가 있는 태비의 별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태비의 별 주위를 먼 궤도로 돌고 있는 거대한 갈색 외성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거요. 갈색 외성은 거의 행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목성 같은 행성들 중 가장 큰 행성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지만 가장 작은 적색 외성보다도 작습니다. 가장 가벼운 형태의 별이죠. 별 주위 궤도에 갈색 외성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만 신비한 태비의 별의 밝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갈색 외성들은 거대한 소행성 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대한이라는 의미를 강조해야겠네요. 이 고리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한계를 로슈 반경이라고 합니다. 이 반경 너머로는 어떤 소행성 고리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 하나의 물체로 모이게 되고 위성이 되죠. 이론적으로 태비의 별의 궤도를 돌고 있는 특정 갈색 외성은 목성보다 15배 더 크고 6개의 행성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럴듯하게 들리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의 이론입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최고의 이론이었죠. 천문학자인 브라이언 매츠거와 컬럼비아 대학의 동료들은 태비의 별을 둘러싼 물체는 아마도 부서진 행성과 엑소문의 잔해이고 태비의 별빛을 이상하게 깜빡이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그 행성들이 별 자체의 로슈 반경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행성들은 변형되고 당겨지고 평평해집니다. 그러고 난 후 태비의 별의 중력의 거대한 영향 때문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비록 이것이 태비의 별과 그 행성에 약 20만 년 전에 일어났을 일이지만 이 물체의 잔해가 여전히 별 가까운 궤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때 태비의 별을 가린다는 거죠. 이 이론이 태비의 별의 미스터리에 대한 긴 조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명될 겁니다. 그때까지 태비의 별은 가장 큰 비밀을 지닌 별로 남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이상한 천체나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고양이 이름을 태비라고 짓기 전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